어느 순간 자녀와의 관계가 조용히 멀어졌다고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을 바쳐 희생했지만 이제는 조언이 무시되고 존재마저 부담처럼 여겨질 때 그 변화는 참으로 쓰립니다. 화를 내고 싶을 때도 있지만 분노는 오히려 자녀를 더 멀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다툼 없이도 자녀의 존중을 되찾을 수 있는 현명한 방법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자녀의 시선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6가지 지혜로운 전략을 나눕니다. 이 여정에 아버님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걸어가 주세요. 첫 번째, 지혜 자녀의 인정을 받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많은 부모님들이 예상치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를 기쁘게 하려고 지나치게 애쓰는 행동이 오히려 부모 자식 간의 존중을 조용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녀의 비위를 맞추고 그들의 일정에 아버님의 삶을 조정하고 혹시라도 서운하게 할까봐 진짜 속마음을 숨기는 경향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런 희생이 언젠가는 인정으로 돌아오리라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아버님께서 자녀의 인정을 좇을수록 자녀는 아버님을 덜 존중하게 됩니다. 존중은 허리를 굽히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 꼿꼿이 서는 모습에서 나옵니다. 한때 강하고 독립적이었던 영숙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기보다 성인 자녀들이 모든 결정을 내리도록 두셨습니다. 제게 조용히 말씀하시더군요. 나는 그저 우리 가족이 화목하게 지냈으면 할 뿐이야. 하지만 자녀들은 언제나 잠자코 맞춰주기만 하는 어머님의 가치를 더 이상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 믿었던 침묵이 결국 어머님의 목소리와 자녀들의 존중을 모두 잃게 만든 셈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인정의 덫이라고 부릅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의 한 연구에 따르면 자녀에게 지나치게 맞춰주는 부모는 역설적으로 더 큰 외로움과 원망, 그리고 더 적은 친밀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버님 스스로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의견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대하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대하기 마련입니다. 변화는 아버님께서 더 이상 자녀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필요할 때는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명확한 선을 그으시며 솔직한 생각을 이야기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자녀들은 아버님을 힘과 위엄을 갖춘 분으로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님께서 요구해서 얻어낸 존중이 아니라 스스로의 가치를 지켜냄으로써 얻어낸 진정한 존중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아래 댓글로 이제는 내려놓고 싶은 인정받으려는 습관이 있다면 한 가지 공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지혜, 언쟁 대신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십시오. 수년간의 마음고생을 덜어줄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자녀와 언쟁하는 것으로는 결코 존중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녀가 말을 끊거나 무시하거나 못 들은 척할 때 맞서 싸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하지만 존중은 말로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은 존중이 우리가 하는 말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는지에 더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을 더 존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자신감과 자기 확신의 증거로 본다고 합니다. 은퇴한 교사이신 박철수 선생님은 이 사실을 힘든 경험을 통해 깨달으셨습니다. 교실에서는 모두의 존경을 받는 스승이었지만 집에서는 다 큰 자녀들이 그의 조언을 무시하고 걱정 섞인 말을 흘려들었으며 때로는 무언가를 지적하려 하면 우선 엄기기까지 했습니다. 처음에는 박 선생님도 맞서 싸웠습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관심을 요구하며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상기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자녀들은 더욱 멀어져 갔고
결국 그에게 남은 것은 분노와 탈진, 그리고 깊은 상처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선생님은 조용하지만 인생을 바꾸는 결심을 했습니다. 언쟁을 멈추고 대신 진심으로 자녀들의 말을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차분하게 말하고 조언은 단 한 번만 건넸으며 설득보다는 존재감으로 함께 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서서히 자녀들이 그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더 이상 인정을 구걸하지 않는 아버지, 조용한 힘을 가진 어른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지혜 박사가 설명하듯 우리가 먼저 감정적 자제력을 보일 때 다른 사람들도 그 존중심을 따라하게 됩니다. 품위를 지키고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며 자녀들의 미숙한 수준으로 자신을 낮추기를 거부함으로써 아버님께서는 변화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말이 아닌 묵직한 존재감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분께 공유해 주시고 이 소중한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 주십시오. 세 번째 지혜, 감정적인 의존에서 벗어나십시오. 부모님과 어르신들께서 마주하기 가장 힘든 진실 중 하나는 바로 감정적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자녀에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깊이 사랑하고 그들의 사랑과 관심을 갈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많은 분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이 나를 필요로 해야만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고 느끼는 순간 관계는 조용히 변질된다는 것을요. 자녀들이 아버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고 부담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을 밀어냅니다. 주변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던 마음씨 고운 최 여사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이 장성하여 각자의 삶으로 바빠지자 최 여사님은 시계를 흘깃거리며 전화기 옆에서 자녀들의 연락을 기다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연락이 없으면 먼저 전화를 걸어 얼마나 보고 싶은지 한 번이라도 들러주면 좋겠다고 자주 상기시키셨죠. 하지만 이런 그리움의 표현은 자녀들을 더 가까이 오게 하는 대신 오히려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곧 자녀들은 어머니의 전화를 기쁨이 아닌 의무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관계를 감정적 의존이라고 부릅니다. 가정문제 전문가인 김영철 박사는 그의 저서 관계의 거리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인 자녀들은 감정적으로 짐을 지워진다고 느낄 때 거리를 두는 경우가 많다. 자율성은 누구에게나 중요하며 누군가 자신에게 매달린다고 느끼면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서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 여사님의 이야기는 그녀가 기다림을 멈추고 자신만의 활기찬 삶을 가꾸기 시작했을 때 반전을 맞았습니다. 독서 모임에 나가고 그림을 배우고 친구들을 만나면서 그녀의 레노된 독립성의 매력을 느낀 자녀들이 다시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께서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 자녀에게 덜 의존할수록 자녀들은 아버님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번 주에 오직 아버님 자신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한 가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네 번째 지혜, 명확한 선을 긋고 반드시 지키십시오. 많은 부모님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냉정한 진실이 있습니다. 명확한 경계선이 없으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계속해서 선을 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를 대하는 법을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은퇴한 사업가이신 강진우 사장님은 직장에서는 날카로운 판단력과 위엄으로 유명했지만 집에서는 전혀 다른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아들은 수시로 그의 말을 끊었고 딸은 그의 의견을 무시했으며 가족 모임은 존중받지 못하는 감정과 묵살된 말들로 얼룩졌습니다. 한동안 강 사장님은 침묵하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현실에서 그의 침묵은 자녀들에게 너희의 행동은 괜찮다고
가르치는 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강 사장님은 다른 길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말을 끊자 화를 내는 대신 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들을 준비가 되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마. 딸이 그의 의견을 무시하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도 괜찮다. 하지만 최소한의 존중은 보여주길 바란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선을 넘으려 할 때 그는 명확한 한계를 설정하며 설명했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대화가 아니라면 나도 잠시 거리를 둘 필요가 있겠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그가 진심인지 떠보려고 반항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아버지가 더 이상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한 남자를 보았고 그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유명 심리학자인 김정훈 교수가 강조하듯이 건강한 경계선은 관계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고 명확하게 만듭니다. 차분하고 일관되게 자신을 지켜냄으로써 아버님께서는 존중과 사랑이 함께 자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나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지혜로운 방법들을 계속 얻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네, 다섯 번째 지혜 고마움 없는 베풀물 멈추십시오. 많은 부모님들이 겪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바로 고마움 없는 베풀물 계속할수록 자녀는 더 많은 것을 당연하게 기대하고 부모를 덜 존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관대함으로 시작된 행동이 조용히 권리의식의 악순환으로 바뀌어 어느 순간 베풀물 멈추면 자녀들은 괜찮으세요? 라고 묻는 대신 왜 안 도와주세요? 라고 의아해하게 됩니다. 평생을 헌신해 온 김영호 아버님은 언제나 자녀들 곁에 있었습니다. 생활비를 보태주고 갑작스러운 부탁에도 손주들을 돌봐주고 무슨 일이든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신의 건강이 나빠져 병원에 모셔다 달라는 부탁을 하거나 그저 말벗이 필요할 때 자녀들은 갑자기 너무 바쁘다고 말했습니다. 언제나 알겠다고 말하던 그는 울리지 않는 전화하기 옆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인 와튼스쿨의 애덤 그랜트 교수는 그의 저서 기브 앤 테이크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경계선 없는 기버 주는 사람은 스스로 소진될 뿐만 아니라 더 나쁘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당연하게 여기도록 가르치게 된다. 하지만 김영호 아버님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녀가 필요로 하기도 전에 먼저 도움을 제안하는 것을 멈췄고 부드럽게 한계를 정하기 시작했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죄책감 없이 아니라고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반발했지만 점차 그들은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고 아버지를 언제든 쓸 수 있는 자원이 아니라 그의 시간과 사랑이 소중한 한 인격체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과도한 베풀매에서 균형 잡힌 베풀무로 전환할 때 일어납니다. 오직 그럴 때만이 존중과 감사가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친구분이나 다른 부모님들께 공유해 주시고 그분들이 몇 살이 되셨든 사랑하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십시오. 하도 스위스고. 여섯 번째, 지혜 자녀의 삶과 분리된 나만의 인생을 만드십시오. 조금은 놀랍게 들리실 수도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버님의 행복이 자녀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을 때 자녀들은 오히려 아버님을 더 존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온 마음을 투자하고 그들의 성공을 축하하며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를 우리 세상의 중심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숨겨진 대가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는 우리 말고는 다른 삶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 그들이 멀어지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무게가 너무 무겁고 숨 막히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70대 후반을 보내고 계신 이정숙 어머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을 잃은 후 그녀는 자녀들의 삶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매일 전화하고 끊임없이 조언했으며 그들이 찾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자녀들을 더 가까이 오게 하는 대신 서서히 밀어냈습니다. 자녀들의 방문은 뜸해지고 전화는 짧아졌으며 이 어머님은 점점 더 존재감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독서 모임에 가입하고 친구들과 여행을 떠났으며 지역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하루가 예술과 웃음 그리고 새로운 목적으로 채워지자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녀들이 어머니의 새로운 활동에 호기심을 느끼고 그 독립적인 모습에 감탄하며 더 자주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연구 결과도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의 한 연구에 따르면 친구 관계, 취미생활,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가꾸는 노년층이 더 높은 자존감과 더 강한 가족 유대감을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고 보면 이 독립성이라는 것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습니다. 그것은 나는 나 혼자서도 온전한 사람이다 라는 신호를 보내며 의무감이 아닌 진정한 감탄과 함께 다른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입니다. 이제 아버님께서 겪어보셨을지도 모를 이 모든 행동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직 아버님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꿀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있으니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마무리 및 감성적 결론.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의 핵심에 있는 진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존중은 요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모습으로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자녀의 인정을 줬기를 멈추고 명확한 선을 그으시며 조용한 힘으로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자녀들은 아버님을 존경하게 됩니다.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심으로 말입니다. 자녀의 인정을 덜 구할수록 그들은 더 많은 인정을 보내오고 더 차분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킬수록 그들은 더 귀를 기울입니다. 과도한 베풀면서 한 걸음 물러나고 감정적 의존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의미 있는 삶을 가꾸어 나감으로써 아버님께서는 관계의 역학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녀들은 아버님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저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존중을 이끌어내는 한 사람으로 말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얻으신 깨달음이 있다면 댓글로 하나씩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아버님은 스스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강한 분입니다. 인생의 다음 장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